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상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오늘도 물상론의 해석 방법에 대해 계속 알아보실 텐데요. 명리 실력을 높이 올라가게 해줄 김용길 선생님을 모시고 물가에 살면 땅값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지는 명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주에는 제목이 좀 재밌네요. 물가에 살면 땅값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지는 명조, 이런 제목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묘의 을미 정축의 기우다. 그러면은 정화죠. 정화인데 예. 지금 없는 게 있어요. 오행 중에서 예, 수가 없죠. 예, 그럼 무관이에요, 무관. 예, 정화인데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도 표현하냐면 이거를 제가 가로등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예. 가로등. 그쵸? 수가 없으니까. 네, 수가 없어서 가로등이라고 제가 설정을 할게요. 예,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떨 땐 달이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그때 정화일간이 임수가 있으면 달이라고 설명을 해요. 예, 또 정화일간이 다른 임수 말고 다른 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제가 별이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거는 이것은 뭐 다름이 아니라 이 명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은 가로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 가로등이라는 것은 깜깜한 밤에, 예, 그렇죠? 길을 밝혀서 예,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깜깜한 밤에 가로등을 보고 길을 밝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잖아요. 예. 그게 성지 교직과 인연이 깊어요. 예. 이런 명조가. 그다음에 가로등은 적당한 이 높이에 그 지지대가 있어야죠. 예, 그렇죠? 예, 그래야 멀리 비치죠. 그 지지대가 있나를 살펴봐야 되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등은 태양이 뜨는 낮 시간에는 꺼져요. 빛을 발휘 못해요. 예, 그래서 매달릴 수 있는 그 가로등이 매달릴 수 있는 지지대가 있나를 보고 예, 운명의 시간이 밤으로 흐를 경우에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가로등이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명의 시간이 밤으로 흐르는가, 예, 가로등이 매달릴 수 있는 지지대가 있는가, 예, 있으면 그게 높은가 낮은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예, 아셨죠? 예, 자, 이 사주도 역시 예. 많이 배우고 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지금 한 달째, 예, 한 달 더 됐구나.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몇 주째 예. 많이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는 사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 많이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재물이 되려 많이 쌓이는 사주에 대해서 예. 계속 설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예, 가정을 못 지키면 건강이 상할 뿐더러 재물이 안 모이고 심하면 명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명조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를 했어요. 예. 자, 가로등인데 지지대가 을목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신금 있죠. 예. 그러면 얘는 뭐를 잘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병. 병화를. 예. 그렇죠? 여기 또 밑에 낮 시간도 있네요. 예. 병화를 잘 끌어 갖고 와요. 음. 그러면 병정 갈등을 우리가 맨날 설명했다시피 병정 갈등을 간목으로 가리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예. 해외를 가든가. 그럼 많이 배우고 익히면 간목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봐야 저 기토가 가만히 있어야 각기압을 만들어요. 각기압을 예. 만들어 버려요. 예. 그래서 많이 배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게 첫 번째고, 많이 배우기 위해서 간목을 만들어 봐야 각기압은 넘어지니까 병정 갈등을 못 가려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힐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목이 있으면 을목은 간목을 보면 타요. 예. 그러면 여기 을목이 있죠. 예. 을목은 간목을 보면 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럼 원래는 을목은 어디에 쓰냐면 을은 을경합으로 이렇게 재물을 만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재물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것이 간목을 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히면 이것도 재물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예. 많이 배우고 익혀서 간목을 키운다 하더라도 예. 각기압 돼가지고 병정 갈등을 못 가리고, 그 다음에 원국의 을목이 간목을 타면은 을이 경금을 안 끌어온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예. 간목이 있으면 뿌리 잇목이 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지지에서 인신사회를 일으켜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혀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무관이죠. 이 예. 사주가.
여자 무관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예. 이제 물론 다 그런 거 아니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 무관 사주들이 많이 배우고 익히잖아요. 많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이제 많이 배우고 익혀서 결실로 따버리면 배우자로서의 관이 잘 안 와요. 요건 참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흡족한 관이 잘 안 와요. 예. 자,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자, 51세부터 신축대운에 땅과 인연 맺으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특히 물가의 땅이나 본인이 태어난 것 부분의 땅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자, 신축대운에 사회축을 하면 재물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국이 잘 보세요. 원국에 잘 보면 얘가 충미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충미충을 한다는 얘기는 요 묘유충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원국이 충미충과 묘유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유축과 해묘미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축을 하면 재물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요 신축대운에는 땅과 이전면이면 재물을 모으는데 특히 물가의 땅이나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의 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충이 되어 있으니까 충을 어떻게든지 안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을 안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얘를 해묘미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태어난 곳 부근, 고향 부근, 그렇죠. 거기다가 해수물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해묘미가 잘 돼야 한대요. 그러면 본인이 태어난 곳이나 태어난 곳 부근이나 물가의 땅, 그렇죠. 그럼 이게 해묘미가 되잖아요. 그럼 을목이 강해지죠. 강해지면 나를 생해줘요, 안 생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물가의 땅 때문에 돈도 됐고, 왜냐하면 얘가 해묘미가 되면 을이 경을 끌어오는 건 물론이지만 이건 2차적인 거고 사회축을 할 수 있죠. 해묘미가 됨으로써 충을 안 하니까. 그럼 물가의 땅 때문에 돈이 됐잖아요. 물가의 땅 때문에 인성이 강해서 내가 강해졌죠. 그렇게 물가에 살면 땅값도 올라가고 건강도 좋아진다. 이 사주의 핵심이에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해묘미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해묘미가 되면 사회축이 될 수 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가의 땅, 본인이 태어난 곳 부근, 또 태어난 곳 통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대운을 볼게요. 대운을 차분하게 볼까요? 신축대운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과 동업이나 타인하고 공동투자에 사업을 하지 말아라. 아까 신에서는 뭐를 끌어온다고 그랬어요? 병화를 끌어오죠. 원국에서도 그런데 대운에서 왔잖아요. 지금 신축대운에. 그러면 병화를 끌어갖고 와요. 이 정화 입장에서는요. 제일 꺼리끼는 게 병화예요.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축대운은 금방 설명드렸죠. 땅과 인연의 경우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사회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는 또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제가 재미있게. 얘가 충미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아까는 제가 물가의 땅이나 태어난 곳이나 태어난 곳 부분의 땅을 설명을 했잖아요. 원국을 보고. 이 대운에서는 원래 원국에서 충미충을 하고 있는데 축이 왔어요. 그럼 충미충이 순간적으로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때 얼른 해묘미를 하는 거예요. 얼른. 그래서 이때는 땅과 인연 맺으면 재물을 모을 수 있다. 얼른 해묘미를 한다는 얘기는 을이 강해진다, 약해진다? 강해진다. 그럼 을은 경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있죠. 재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충미충이 풀렸다는 얘기, 사회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운에 따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2008 이제 2009년은 무자 기축년이에요. 무자 기축년. 이게 2008년, 2009년이에요. 무자 기축년에 땅을 통하여 재물을 볼 수 있다. 자, 무자년에는 잘 보세요. 무자년에는 무토는 수가 없죠. 지금 원국에. 개수라는 걸 끌어와요. 개수의 뿌리는 해수다. 그러면 해묘미가 잘 되는 거예요. 원국에 해수만 빠졌잖아요. 해묘미가 잘 되죠. 기축년에는 축이 몇 개 됐냐면 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회축이 잘 돼요. 그래서 신축 대운 중에 무자 기축년이 이 해 땅을 통하여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짜리 요 대운에 땅과 인연 맺으면 제가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년 내내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요 해
이때 땅과 인연 맺어 크게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네. 물론 10년 예. 계속해서 땅과 인연의 돈을 모으면은 금방 뭐 돈 크게 벌게요. 그렇죠? 예. 자, 2010년 11년에는 2011년에는 예. 이게 이제 경인신묘죠. 경인년 신묘년에는 천간으로 제가 떴죠. 예. 이게 재물이 오를 때예요. 예. 다만 본인이 직접 재물을 투자한 사업을 하잖아요. 그 반대로 재물이 깨져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경인년에는 예. 제가 아까 을목에서 을경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합으로 오는 건 내 돈이에요. 예. 합으로 오는 거는. 그렇죠? 예. 합으로 제가 오고 신묘년에는 해묘미를 하는 거예요. 또 해묘미를 하면 이것도 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오는 거예요. 이때. 그렇죠?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경인년에는 얘가 인호수를 하잖아요. 인호수를 해버리면 병화가 뜨죠. 그러면 다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묘년에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와요. 또 다투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사업만 안 하면 본인의 재물이 되는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비견하고 대려 다투는 꼴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경인년에는 인목이 인호수라면 병화가 잘 오는 거고 원국에 신금이 있죠. 그 다음에 신묘년에는 그 자체에서 병화를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은 경인 신묘는 그대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민대운에는 부비인연만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면 편하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무관이에요. 무관. 그렇죠? 그 무관인데 천간지로 관이 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관 여자 사주에서 무관 사주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대운에서 이렇게 관이 오잖아요.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임합을 해요. 정임합을. 이 이민 대운에 무관인데 천간지로 관이 떴어요. 그게 정임합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임수가 와가지고 정임합을 하면 본인이 임수라는 관에 묶인다고 생각을 해요. 묶인다고. 뭔가 속박받고 힘들게 느껴져요. 이때 지지로 인호수를 하죠. 이민대운에 인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금에서 병화가 잘 와요. 그럼 병정 갈등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정화는 제일 꺼려하는 게 뭐다? 병화다. 그래서 이때가 부인으로 소중히 살아가야 돼요. 홀로 살아갈 경우는 대려 재물의 고통을 받게 돼요. 자, 또 계묘대운에는 설명하는 게 이제 다르죠. 이때를 이제 잘 넘겼어. 이제 이민대운 잘 넘겼잖아요. 계묘대운이 되잖아요. 계묘대운에는 사유축을 하면 해묘미가 잘 된다고 그랬죠. 계묘대운은 해묘미를 하는 거예요. 해묘미를 한다는 얘기는 사유축을 만들면 해묘미가 잘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유축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마다 재물이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70일 대운에 71세에서 80세 사이에 말하는 것마다 재물이 되고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많은 현금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왜냐? 해묘미하면 을에서 뭘 끌어온다? 경금을 끌어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또 물가의 땅과 인연 맺잖아요. 이 시기에도 크게 재물을 볼 수 있죠. 해묘미 한다는 얘기는 해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의 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계묘대운에도 말한마다 재물이 될 수 있다. 많은 현금을 지니고 살아간다. 물가의 땅과 인연 맺을 경우에 또 재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요 명조를 가지고 총평을 하자면 본인은 가로등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4분의 1이 낮 시간이에요. 요 4개 중에서 미토란 낮 시간이 있죠? 낮 시간. 그래서 낮 시간은 저 가로등은 낮 시간 되면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80밖에 안 돼요. 왜냐? 낮 시간이 꽤 있어서. 낮 시간이 꽤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로등 입장에서는 태양이 뜨면 다 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병화를 제일 꺼려야 한다. 이거를 이제 깊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31세부터 50세 사이에 31세부터 50세 사이에는 요 기해 경자 대운에 지지로 해수 자수 물이 왔죠. 이럴 때는 이제 수에 관계되는 것과 관계되는 사안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의 대명사가 뭐예요? 해외 유통 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기해 대운에 기해년에 이제 기해 경자 대운에 해수 자수가 오면은 수행목을 해서 을목을 커요. 일단 물이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행목할 대상이 을목밖에 없잖아요. 을목이 커요. 을목하고는 재물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런 사주는
31세 50세 사이에 수의 운이 오므로 수에 관계되는 해외통 음식과 관계가 깊다. 혹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예. 해외에서 살아가면 더 편해요. 왜냐? 제가 이 국가자의 신금에서 병화를 끌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낮 시간 있어가지고 만약에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예. 외국 국적을 지니고 해외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요 신금이 병화를 못 끌어와요. 끌어오는 게 굉장히 약해요. 그러면 편해요. 이해하셨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해외 관련이 있다. 외국 국적을 지니거나 해외 살아가면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자 동업하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언제든지 눈에 한 번 병화가 오니까. 그 다음에 물가의 땅에서 우연한 기회에 큰 재물을 지니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여기 사화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해수가 오면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인신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인신사회가 되는 사주인데 우연히 물가의 땅 해매미가 되잖아요. 그럼 재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갖다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한테 땅을 샀는데 사서 가서 보니까 땅을 샀는데 가서 보니까 물가의 땅이고 쓸데가 없는 땅이야. 그런데 우연히 거기가 뭐 위락시설이 들어온다 그래 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명주가 그래요. 우리가 운이 좋으면 그래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부부 인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민 대운에 설명드렸잖아요. 조심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2007년, 2008년이 정해 무자년이에요. 정해 무자. 이게 2007년, 2008년이에요. 자, 이때 부부 인연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 신축대운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신축대운에 신금에 의해 가지고 천간이로 비견에 의해 가지고 병적 갈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지로는 배우자궁에 변화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신축대운에 배우자궁과 똑같은 축자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천간이로 신금이 병화를 끌어갖고 오면은 병적 갈등이란 말이에요. 비견 때문에. 비견 때문에 갈등하고 지지로는 배우자궁에 변화가 생겼죠. 근데 원래는 이 사주가 무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신축대운에 2007, 2008년 정해 무자년에 그런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정해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천간이로 비견이 또 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해수가 와가지고 정해년에 요 해수가 와서 천간이로 비견이 또 떴어. 이것도 문제야. 근데 해수가 와가지고 원래 배우자궁이 사회축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축을 하는데 사회축을 해버려. 깨트려 버리는 거야. 근데 벌써 대운에서 벌써 축이 와가지고 배우자궁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해에 와서 완전 깨트려 버린 거야 이제 정해년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자년 역시 자수라는 관이 왔죠. 관이 와가지고 배우자궁과 관이 와가지고 이 지지의 전체를 작용하니까 배우자궁과 마음자를 흔들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축 대운 중에서 정의 무자년이 가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게 좋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 맥락에서 왜냐하면 이 사주가 무관이잖아요. 무관이라는 것은 원래 관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 예, 그렇죠. 62, 63세가 임진 계산대 62, 63세가 임진 계사예요. 이때가 62, 63 임진 계산대. 자, 무관인데 항상 하는 말씀대로 이민대운이란 말이에요. 이민대운의 무관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원래 무관이야.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 이민대운에 없는 관이 임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런데 이때가 부분 인연을 지키기 가장 어렵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본인이 정의 화부로 묶여가지고 본인이 속박받는다고 생각하고 힘들게 느껴요. 그 다음에 지지로 인목이 왔잖아요. 인옷을 하면 병화가 뜨는 거예요. 그 병적 갈등을 해, 비견에 의해서. 대운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때 임진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천간에 임수 관이 또 왔잖아요. 지지로는 진토가 와가지고 지지 전체가 흔들렸을 때. 또 이번에 계산년이에요. 그럼 천간이로 관인 계수가 와가지고 지지로는 사화가 왔죠. 그래서 배우자궁의 사회축이 변화가 생겼어요 또. 그렇죠? 사화는 비견에 뿌리기도 해요. 그러면 임진 대운 중에서도 임진 계산년 62, 63세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어려워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무관사주가 네. 관이 왔을 때 대원에서 관이 왔을 때 어려운데 세원에서 이렇게 관이 축적될 때 이때가 가장 위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틈만 나면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본인은 원래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정축이죠. 정축. 그러면 이 사유축이잖아요. 유나 축이나 입하고 관계가 있어요. 천간이 정화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빛이 나는 형국과 같다. 입에 관계된다는 얘기 사유축이란 말이에요. 교육, 영업, 음식,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인연 맺을 경우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주가 그래요. 입에서 빛이 나는데 사유축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영업. 사유축 하면 개수가 샘솟아요. 을목을 키워요. 음식. 그다음에 사유축을 하면 충을 안 되니까 해매미가 하잖아요. 교육. 교육이라는 건 말로 가리켜서 목을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교육, 영어, 음식,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인연을 맺어 재물을 모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뭐 땅이 재물이 된다는 거는 제가 뭐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거기는 어려움이 없고요. 주식은 이게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도 병화, 정화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정화일간이 눈에 안 보이는 병화가 언제든 온다고 그랬죠. 그 병화가 뜨면 태양이 뜨면 정화는 가로등을 꺼지는 거예요. 병적 갈등을 하죠. 그래서 주식은 재물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금의 상사 병화를 끌어갖고 오죠. 눈에 안 보이는 병화 비견이 존재해요. 그래서 같은 여자를 상대로 한 일에는 재물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머릿속에 꼭 넣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와는 도움이나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이때 당시에 나이가 57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곧 이민대운이 온단 말이에요. 이민대운이. 그렇죠? 이민대운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민대운이 온다는 얘기는 인호술에서 눈에 안 보이는 병화가 제가 이때 뜬다고 그랬죠. 이민대운에 인호술을 하면 원국 신금에서 병화가 오잖아요. 비견이잖아요. 이게 운에서 왔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예요. 그래서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와 도움이나 공동 투자를 하면 낭패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어려움을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명조를 해석하거나 이제 여러 이제 풀어드리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 이 명조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는 것은 원국에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살면서 운에서 큰 운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10년짜리 운 중에서도 세운에 10번 있죠. 10년짜리 그 대운 중에서도 1년이 이제 10번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해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해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고 이런 거는 좋으니까 추구해라.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래 태어난 거 부군에 살아갈 경우 크게 재물을 모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해매미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이것이 본인이 태어난 거 부군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태어난 거 부군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 살잖아요. 그럼 해수가 붙으면은 더 해매미가 잘 되죠. 그러면 물가의 땅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태어난 것 부군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럼 더 좋은 거는 본인 태어난 것 부군에서 물가의 땅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10년이 신묘년이에요. 2011년이 신묘년이에요. 그러면 보다시피 신금은 병화를 끌어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 병적 갈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신묘가 보면은 이 국가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똑같잖아요. 이때 부모 자리와 국가 자리, 부모 자리와 똑같은 신묘가 와가지고 병적 갈등을 해요. 그렇죠? 이때는 부모 형제 핏줄과는 경제적인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장계통 질환과 당뇨에 유의해야 돼요. 심장계통 질환과 당뇨에 유의해야 되고 수가 없죠. 바다 음식물이 좋고요. 바다 음식물이 좋아요. 건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63세 하나만 볼게요. 63세가 계사년이에요. 63세가 계사년. 자, 그러면 이민대운의 계사년이에요. 그럼 이민대운의 천간이 지금 건강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나 인연을 논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논하는데 이민대운의
정임암으로 묶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지로 인목이 와가지고 예, 인지사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때 계사년에는 이민대운의 천간이로 정임암으로 묶어놓고 지지로 인지사회를 깨트리는데 예. 이때 계사년이 오잖아요. 그럼 천간이로 개수가 또 떴죠. 예. 관이. 그러면 관이 강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 그 다음에 지지로 사화가 따라왔어요. 그럼 사화가 따라와갖고 해수와 충을 해요. 예. 자, 그러면 해수와 충을 한다는 얘기는 이 해묘미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묘미를 깨트리는 거예요.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목은 인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화는 정화의 뿌리도 되죠? 정화의 뿌리예요. 그럼 내 뿌리가 인성하고 충을 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민대운 중에서 이민대운에 묶어놓고 정임합으로 지지로 인사를 하는데 계사년이 되면 천간이로 계수랑 관이 더 강해지고 사화가 따라왔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할 뿐이 아니라 본인의 뿌리와 인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굉장히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때는 여기 보면은 사해축, 그럼 다시 말하면 사해축과 해묘미가 깨진 거예요. 요때 계사년에. 그럼 요 사해축이 이렇게 걸쳐 있죠. 이렇게 시까지 걸쳐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궁계통 질환에 문제가 생겨요. 자궁계통 질환에. 그래서 요때는 63세 계사년에는 자궁계통 질환으로 조심할 수 있으니 항상 건강에 조심하고 이때 종합검진을 받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오늘도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나는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좋을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